네, 안녕하세요. 네, 4월 16일 수요일, 장전 시황 및 매매, 오늘 매매할 종목,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는 뭐 그냥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핀비즈를 봐도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저냥 무난하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뭐 이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미증 시가 좀 출렁이는 거고, 오늘은 별 얘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전쟁 잠시 쉬어가는 관세 전쟁의 증시는 보합 약세, 시진핑 전화를 기다리는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조치나 발언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은 쉬어가는 분위기.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 안 했다, 그래서 좋았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저냥 보합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기 이거 지워보고, 그렇다고 지금 뭐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관세 전쟁이 지금 약간 좀 소강 상태, 한 뭐 하루 정도지만 소강 상태인 게 아닌가 싶은데, 중국 자체는 비관세 수단 총동원해서 히토류 항공기, 무슨 미국 보잉사 보잉기 뭐 구매하는 것도 취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히토류는 지금 뭐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좀 볼까요? 히토류 항공기까지 해서, 히토류는 워낙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일단 좀 패스를 하고, 그 외에 또 항공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의 미국산 보잉 항공기 인도 중단 명령을 내린 걸 알려줬고, 하얼빈 아시안 게임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했다며,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 3명을 공개 수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좀 이렇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온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으로부터 46% 관세를 부과받은 베트남에게 일방적 괴롭힘에 공동 대응하자며 반미 전선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중국과 베트남이 이 사이가 좀 굉장히 많이 안 좋죠. 그 저기 뭐지? 여기 또 적어놨었는데, 구축에 힘을 쏟아보자. 베트남 사이가 별로 안 좋음. 이게 코로나 때 제일 먼저 중국인 입국 금지한 게 베트남이었을 거예요. 그 국경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로 제3의 이제 또 다른 강력한 공통의 적이 나타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손을 잡나 싶어서 참 약간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뭐 베트남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미국하고도 여러모로 이렇게 같이 미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었다,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보면 또 히토류 중국 통제, 미 안보 위협이다, 중 관세 버텨라, 이번에 농산물 대첩 지지를 호소했다는데, 예, 보면 또 뉴스가, 이 뉴스는 지우고, 트럼프 이건 아니고, 농민 보호할 것, 관세 정책을 지켰다는 말을. 이 미국 농민들이 트럼프의 참 뭐랄까요,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관세 전쟁으로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계속 지지를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음, 이번 같은 무역전쟁 발생할 때마다 중국 같은 적들은 상대할 최전선에 놓이게 될 것. 시작한 거는 트럼프긴 한데, 중국 우리 농민들 잔혹하게 굴었다. 아무튼 미군 우리 농민들 보호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어필을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근데 뭐 약간 뭐랄까요, 되게 전면전으로 펼쳐진 양상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어필을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건 어제 나왔던 건데, 자동차 부품 관세 추가 면제를 시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여기 트럼프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 위에 조사 착수. 결국 반도체 이쪽은 계속 지금 질질 끌고 있죠. 우리는 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쪽에 곧 발표가 됐던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닌 거죠. 국가안보 위협하는 것이 나면은 판명이 나면은 트럼프 관세 물릴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그거보다도 여기 뭐죠? 이거 부품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면제를 시사했기 때문에 이런 거 기대감 때문에 뭐 그리고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했다 그런 것 때문에 보합선을 마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EU 쪽도 대미 협상 시작을 해서 공산품 무관세 집중. 근데 이게 약간 당연한 얘기지만 서로 이제 좀 약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EU 같은 경우는 미국도 양보해라 뭐 이런 거고 이제 미국은 너희가 내놔라 내놓을 거 내놔라 내놓아라 뭐 이런 걸로 좀 서로 죄송한가 내놓을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뭐 딱히 구체적으로 볼 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는 요 정도로 해서 보합선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세 쪽으로 보면은 이쪽 보면은 국내 한국에서 원하는 거는 LNG 사업 일단 LNG 사업이 지금 좀 약간 핫하죠. 그래서 뭐 최상목 이 사람이 알래스카 LNG 사업 관세 협상 카드로 사용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도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런 걸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저쪽에서 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지켜내면서 그나마 좀 덜 털리냐 이런 문제가 솔직히 아닌가 싶은데 실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획득을 우리도 좀 가져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스공사가 그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47조 빚. 근데 여기다가 LNG까지 하면은 초기 비용이 60조 플러스 알파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그거 문제지 무슨 협상 카드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조선업은 지금 좋죠. 뭐 종목별로 좀 나누긴 하는데 일단 좀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쪽 수급주 쪽은 근데 쉬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하나오션 좀 그 수급이 나뉘긴 하는데 이런 거 거슬리죠 참. 근데 하나 확실한 거 이게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선업 쪽도 지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수급주랑 그 다음에 이런 세력주 쪽으로 좀 나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쪽은 어쨌든 수급주가 힘을 써야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아직 좋기 때문에 하나솔스 왜 자꾸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방위 분담도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또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또 압박이 들어오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조기 대선이죠. 그래서 여당 보수층은 아직 인맥주 이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단독 뉴스긴 한데 한덕수 대선 불출마 가닥 최종 단일화 없을 듯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50일 난 대선에서 보수층은 뭐 맨날 나온 얘기인데 빅텐트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우리 한번 톡하고 얘기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항해 보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겠지만 본인만 알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좀 실망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이쪽이 크게 하락을 했죠 어제. 근데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리고 과거에 이제 총리 대망론은 항상 나왔었죠. 근데 뭐 크게 총리 쪽에서 그 어떻게 재미를 봤다기보다 나와가지고 성과를 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전망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나 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수 쪽은 빅텐트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선 불출마 선언한 오세훈 씨 이쪽을 이제 누가 흡수하나 그래서 지금 러브콜이 많이 가고 있죠. 오늘만 해도 안철수 오세훈 회동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그 다음에 김문수 오세훈 회동 그래서 이쪽에서 서울 모처에서 지금 이제 오세훈 씨를
저 꼬드기는 거죠.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나중에 딱 되면 제가 좀 뭐 이런 얘기 오가고 하겠죠. 그리고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기 나경원 씨랑 햄버거 회동 이 다 간을 보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모일지 누굴 그래야지 좀 가능성이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또 유승민 씨도 예 국힘 경선 불참을 했는데 뭐 대선 불참 얘기를 아직 한 건 아니니까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흡수할지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예 빅텐트 안에서 그런 게 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좀 정리를 하면은 좀 지지율 순으로 좀 정리해봤는데 이쪽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뭐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예 물밑 아래서 이렇게 좀 예 저런 게 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쪽은 좀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들 이쪽은 이미 예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인맥주 위주로 아직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평화 시리즈가 어제 또 시간 내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죠. 평화 산업이 또 여기 근데 거래대금 이게 너무 안 붙어서 대장이 거래대금이 부족해서 한 번 또 치고 올라가는지 그런 날이면 모르겠는데 빵 치고서 좀 그래도 대장이니까 1,500억 뭐 이렇게 터뜨리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힘이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좀 강력한 조금 더 센 뉴스를 줘 뭐 이런 거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고 볼까요? 그 다음에 야당 쪽은 이제 정책 쪽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정책주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어제 우클릭한 이재명 AI 공세 차단 지역화폐 후순위를 밀리나 아마 이 뉴스로 예, 코나이라든지 이게 예, 하한가를 쭉 간 것 같은데 예. 코나이 그 다음에 유라클 뭐 웹캡시 쪽 다 하한가를 갔죠. 뉴스를 좀 보면은 좀 이제 이쪽 예, 예 지역 화폐 그래서 AI 쪽 뭐 필요해서 방문하고 하면서 성장 쪽에 힘을 싣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대표가 내걸었던 25만 원 지급 이게 좌파 포퓰리즘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켜나가는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기본소득 트레이드마크에다 기본소득 관련 주택이 뒤로 밀린 것이라는 분석. 그래서 예, 분배보다 성장.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이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크게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좀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게 정말 여기가 진짜 10시 요때가 회사에 일할 때 진짜 매력적인 자리였는데 할 거면 어제 요 자리에서 일단 약간 진짜 좀 짧은 느낌으로 여기서 하방 부위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밑에서 쭉 담아서 이럴 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자리였는데 이거는 이미 놓쳐버렸고 그 다음에 슬금슬금 이제 하한가 들어가는 거는 일봉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잡아가야 되기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매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와중에 좀 보니까 이거 다들 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이재명 땡큐 코나이 대표 이름 뭐더라요? 뭐였는데 조정일 대표가 45억 원 규모 조잡스럽죠. 예, 50억 원 이하는 매도 공시 의미가 없기 때문에 45억 원만 딱 팔아치웠대네요. 49억 원 하면 또 눈 좀 그럴 것 같아서 45억 원만 팔아치웠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에 팔았나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39,300원 39,000 이쁘게 팔았네요. 39,000 요쯤에서 팔아치웠네요. 예, 그래서 한 주당 평균이니까 평균이니까 더 위에서 팔고 아래서 팔고 해서 그렇게 팔았겠죠. 그래서 예, 지난 7월 15일 한 주당 14,700원 14,700원 요쯤에서 14,000 요쯤에서 이제 샀다가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쁘게 팔아서 한 150%쯤 남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기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평단이 요쯤이니까 한 150%쯤 그러니까 45억이니까 한 60억쯤 챙긴 거네요. 근데 이게 참 뭐라 그러지? 이런 주식들 중소형주들 이런 거는 이건 그냥 뇌피셜로 들어주세요. 저도 뭐 풍문 듣고 아니면은 뭐
확실하다 뭐 이런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세력의 존재를 대표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세력이 어떤 세력 대표가 어떤 세력이 붙었고 세력이 어떤 작전을 필 건지 다 알고 있거든요. 협의하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했겠죠. 자, 이재명 정책주로 해서 이재명 씨가 강하니까 지역화폐 이걸로 해서 우리가 한탕 해먹을 테니까 최소한 4만원? 그때까지 갈 테니까 4만원 가서 파세요. 뭐 이런 거 다 얘기돼서 해서 뭐 이렇게 대주주 공시될까? 아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파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조잡스럽게 45억으로 팔아서 그거 챙겨 먹은 거죠. 60억. 보니까 임원들도 같이 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면은 뭐 예, 임원들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후진적인 저기 뭐지? 그 행태입니까? 그래서 뭐 이거 해 먹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조사해야 되는데 뭐 몰랐다고 빼겠죠. 그 사이 또 뭐 피해갈 것들 다 준비해서 우리는 뭐 몰랐다 그냥 가지고 이때 그냥 당연히 내 주식이니까 샀는데 올라서 팔았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말이 아무튼 어이가 없는데 뉴스 보면서 근데 참 우리나라 주식이 수준이 이런 정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뭐 챙긴 거니까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어서 빅텐트 이런 거 다 지우고 그랬다. 그래서 근데 이건 좀 넘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진보 야당 쪽은 근데 워낙에 이쪽이 3파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뭐 1파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쪽은 좀 넘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이쪽에서 좀 어떤 증시에 대한 푸 쪽 아니면 좀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금리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후에는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국민의힘 1차 경선 지지자 근데 대부분 결정이 돼 있겠죠. 뭐 유력한 사람들이 통과하겠죠. 그리고 17일 실적 시즌 발표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언큐 회장이 뭐 SK텔레콤 대표와 회동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어제 이제 KCS랑 그 다음에 저기 엑스게이트 이 두 개가 움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이쪽에 아래쪽 엑스게이트 그 다음에 KCS가 어제 좀 움직였었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미리 그 다음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또 있고 다음 주엔 테슬라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차례차례 이제 국민의힘 경선 진행이 돼가죠. 그 다음에 세계 희귀약품 총회 온코크로스도 보면은 슬금 좀 올리고 있는데 좀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 좀 기다리면서 좀 그러니까 일정 매매 같은 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런 거 보고서 쓱 이런 데서 좀 담아서 뭐 지켜보는 그런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다음 주 수요일 3박 국내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있죠. 쭉 이어지고 25일 미국 아마케 관련해서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좀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큼직큼직한 좀 뉴스들이 있고요. 개별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 좀 볼만한 종목들이 한국 PI 맞죠? 상한가를 꽤 한 얼마죠? 1,700억. 그리고 분봉도 보면은 자리가 좀 괜찮아요. 이쁜 자리 좀 보이거든요. 지지저항 때 확실한 데가 보여서 뭐 여기도 근데 제일 이쁜 건 여기죠. 근데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는데 요런 자리까지 들어오면은 한번 해봐도 좀 손절 잡고서 여기 손절 잡고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는 오전에 좀 장 초반에 좀 보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좀 정책주로 하면 정책주죠. 이재명 테마. 그래서 AI 정책 수혜 기대감 속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으로 엮여서 올랐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봐야죠. 오늘도 과연 점상을 갈지 점상은 힘들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갭이 또 크게 뜬다면은 줄 세워서 2등주 한번 노려볼만 한데 DSC가 어제 좀 상당히 밀었죠. 거래대금도 크게 이거 하면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이거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나 이쪽을 자리 자체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2순위로 좀 밀려났다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한가 가는 게 좀 약간 과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순식간에 여기 2천억씩 막 터트리던 게 1,000억 터트리던 게 15일선 20일선 순식간에 다 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간다면은 조금 눌림 이렇게 몇 번
잡고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왜 AI 관련 솔트룩스도 오늘 이제 3일선 첫 닿거든요. 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4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좀 요거는 좀 3일선 매매 한번 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아마 올라와서 바로 3일선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예, 거기서부터 좀 소량 잡아가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LNG 쪽은 어제 근데 강하긴 했는데 들어가는 모습이 좀 너무 안 이뻐가지고 어거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4,800원 요런 자리 오면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고, 그 외 혹시 또 대장이 바뀌어서 또 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대화제약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 지켜볼 것 같고요. 이대로 죽을란가 싶기도 하고, 요런 자리 사실 16,000원 자리 요런 자리까지 오고 아니면 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또 아직 강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죠. 펩트론 아래 내려가면은 뭐 ABL 바이오도 지금 뭐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이처셀도 21선. 근데 요건 네이처셀은 어제 좀 제가 놓쳤죠. 할 거면은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여기 21선 터치한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 튀었거든요. 그래서 닿는 자리 요런 자리 노렸어야 되는데 3번 정도 튀었기 때문에 조금 여기 다시 노리기 좀 그런 것 같고, 예, 그래서 볼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조선 쪽도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도 좀 여기 정고 향해서 다시 가나,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거 지켜봐야 되고, 지금 굉장히 로봇 쪽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좀 잊고 있었는데 보니까 7만원 게임 보겠다고 7만원 6만 9천원에 지금 알람을 걸어놨는데 연락이 안 오고 있어서 좀 보니까 여기서 몇 번이나 튀었네요. 아, 두산 에너빌리티도, 예, 4월 중순에 다시 이 계약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벌써 한 20% 올랐어요. 아, 그래서 참 볼 종목이 많은데, 일단 장 초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PIM, 그 다음에 퓨리오사, 그 다음에 코나이, 그 다음에 솔트룩. 코나이는 이제 천천히 잡아가는 느낌으로 좀 보지 않을까 싶고, 솔트룩스는 3일선 눌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나머지는 뭐 당일 또 오늘 또 새로운 테마가 튀어나와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세훈 씨 회동 관련해가지고 뭐 혹시나 뉴스가 나오면 또 관련주들이 빵 튈 수도 있겠죠. 특히 김문수식 쪽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인데, 예, 아무튼 또 튀면은 그쪽 강하게 돈이 들어오면 한번 눌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볼 게 좀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압축해서 이것저것 다 보다 보면은 괜히 또 놓치거나 아니면은 다 괜히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빨래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압축해서 좀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4월 16일 시황 및 매매 시나리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